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엔 또 쉽고 재미있는 주제. 아 근데 네.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왜요? 식사 언제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아직 못했어요. 아 못하셨습니까? 그때 집에 가서 먹어야죠.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셨거나 곧 식사를 하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살짝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네. 네, 이번 주제는 네. 대변입니다. 대변. 변. 그렇죠. 좋아요? 아니 제가 잘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사실은 뭐 우리 가끔씩 이제 현직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네. 이런저런 질병, 건강, 뭐 약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을 늘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대변과 관련한 에브리띵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대장학문외과를 전공하고 계시는 한윤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학문외과 연세대학교 외과학교실의 대장학문외과 의사로 재직 중에 있는 대장장인 한윤대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한데 예. 시작할 때 멘트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 나오는 시간을 좀 조절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구독자들 보고 보지 말라 그러실 거라면 그래, 그건 적당한 아니지. 시간을 더 맞춰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대장학문외과라는 과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 한 거진 10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외과였습니다. 외과의 하나였는데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다 보니까 점차 많은 것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래서 의과들이 하나씩 더 지금도 외과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있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서 누구는 대장 학문을 하고 누구는 위를 하고 누구는 간을 하고 예. 누구는 소아외과를 하고 이렇게 특정 분야를 더 파고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더 환자에게 더 좋은 질적인 치료를 해줄 수 해주기 있도록 위해서. 나눠졌죠. 아, 교수님 이 대장은 소화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근데 소화기의 그 바깥부분 소화기에서도 네. 이제 식도 위 이제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네. 거기를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 거죠. 위 아래를.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려는 건 왜 외과가 수술이라는 말씀이죠. 안쪽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외과의 그쵸. 구별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아주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해줄 수, 그러니까 내과는 사실 그 약으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과고, 외과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과인데, 바깥쪽에서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더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 아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 중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가면 네. 무슨 과로 가야 돼? 그러다가 외과로 가면 잘 오셨어요? 한 다음에 위 바깥에 드러난 것만 딱 잘라가지고 속에 들어간 건 내과 가서 파세요 이런다는. 자, 준비해 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한테 이제 변에 대한 통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왜 제가 이거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변은 사실 정말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보기가 어렵고 대부분 내 변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변 보면 바로 물을 내리니까요. 맞아요. 잘 안 보게 되고요. 아니요, 뭐 종종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꼭 보셔야 되고 남의 변은 더 보기가 어렵죠. 누가 싸놓고 간 거 그렇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네네.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라고 해서 또 대변을 보는 걸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변을 볼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은 변이 갖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장학문외과가 맞는 적임자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좀 보면 아이고 이게 나오고 있나요? 변에 대한 통찰. 네네.
제가 이제 채팅창에서 다들 나는 본다, 나는 매일 본다, 자세하게 관찰한다, 그쵸. 안 보는 놈이 이상하다. 그쵸. 이제 그게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매번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안 보기가 어렵다. 뭐 그쵸. 자꾸 눈길이 간다. 네. 눈길 가시는 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대장장인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이름이 대장장이. 예. 저희 환자가 지어줬습니다. 저에게. 예. 콜론 스미스. 스미스가 장인이고. 그렇죠. 블랙 스미스가 이제 대장장이인데 네, 대장장이. 거기서 이제 조금 살짝 비틀어서 대장의 장인인.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사 하셔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대변은 지저분하고 좀 냄새도 나고 내 몸에서 이렇게 나온 좀 어떤 마지막에 나온 찌꺼기 같은 그 많이 쓸모가 없는 그런 찌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말은 거의 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지저분하고 예, 냄새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쓸모 없는에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는데 쓸모가 아예 없지는 사실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을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아까 이미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네. 그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벌써 이게 한 10년 전 기사던데 이 인류의 배설물을 에너지로 바꾸면 거의 뭐 11조 원 가치가 된다. 그러면서 저걸로 비료나 뭐 이런 거 만들면 예. 그렇게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랬고 태울 수도 미국도 있고. 그랬고, 네. 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로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사실은 지저분하고 하지만 잘 활용하면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태우거나 하면 여전히 에너지는 남아 있다. 그렇죠.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수년 전부터 브레인 것 엑시스라 그래서 뇌와 장이 무언가 같이 우리 한 몸처럼 움직인다. 서로 상호작용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물론 이제 의학이 아주 발전하기 전에는 이제 혼연일체처럼 막 정신과 이제 하나 육체를 하나로 봤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막 과학적인 게 나오면서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었지만 다시 또 조금 합쳐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인 걸 생각해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옆에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예민하고 막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하고 있으면 입맛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맛있는 걸 갖다 놔도 지금 안 땡겨 안 먹고 또한 걱정이 많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막 화장실도 더 자주 갈 때도 있고 긴장하면서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나의 이런 정신적 상태를 만드는 이런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의 장 상태와 연관이 그렇기 때문에 돼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런 것들에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유산균 제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나오고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감정이 장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 처음에 발상이었는데 뭐 발상이라기보다 그렇게도 연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거꾸로 됐는데 장에 있는 뭔가가 뇌에도 영향 준다. 줄 수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절들이 장까지 내려가 있는 일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걱정을 막 하고 우울증이 있고 이러면 또 더 우울하고 이러면 또 입맛도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되게 자주 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장내 어떤 미생물의 구성이나 이런 요소의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 하기 위해서 분변 이식이라는 걸 합니다. 타인의 남의 대변을 넣어주는 거죠. 내 몸에다가요? 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넣어주는 건 괜찮은데 넣어줄 때 네. 설마 항문을 자 통해서 그래서 넣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여기 보시면 대변에서 대변 이식용 냉동 대변이 있는데 아, 이걸 얼려서. 캡슐처럼 해서 먹어요? 그래서 먹는 먹어요? 방법이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선별된 대변은 실제적으로 그 변 자체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넣는 거는 당연히 항문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넣는 거가 되고요. 예. 캡슐 이런 거는 먹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위내시경 쪽을 통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데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뭐 설사나 뭐 약간 배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구역 구토나 장내가스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수일 내 사라지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연구는 이제 요즘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온 기사도 한 1, 2년, 2년 전 요 정도인데 뭐 어디다 놓는 게 좋은가 아직은 이게 굉장히 연구로서 더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치료의 하나로서 아주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 30에서 50g 정도가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용량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놓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더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게 일종의 골수 이식처럼 그 변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을 해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장 문제들, 뭐 이렇게 과민성 장이 있다던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두 군의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는데 약간 자폐증이 네. 있는 환아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식사도 더더욱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장 상태를 좋게 해주면 오히려 입맛이 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워낙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변비를 하거나 오락가락하면서 힘들어하니까 네. 조금 그런 패턴이 좀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넣어줌으로써 장의 운동을 조금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아니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넣으면 네. 장이 내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달리해요? 그렇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른 사람 변에 있는 다른 변 안에 미생물들이랑 균주가 사는데 예. 각양각색입니다. 어. 그래서 딱 이렇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딱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규칙적이고 이렇게 적절한 변을 보는 사람 걸 넣어주면 그런 변으로 구성된 미생물 균주들이 있는 걸로 변을 맞춰주니까 조금 내가 이제 색다른 걸 느끼면서 요 변이 좀 좋아질 수 건강한 있겠죠. 대장세균을 이민 전학 보내는 거네요. 그런 식인 거죠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애들이 와서 변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넣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용량의 문제도 정해진 게 아직 없고 사실은 예. 많이 넣는 게 좋냐, 뭐 요만큼만 넣어도 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은 더 필요하죠. 결론은 아직 없어요. 많이 넣어야 되는지 조금만 넣어도 효과 있는지.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더라고요. 30에서 50g 정도 넣는 게 아직은 좋다. 결과는 근데 이제 아직 굉장히 활성화되고 널리 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치료가 이제 걸음마 단계긴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제 진행이 되면 더 좋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더 이 효과가 알려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변만의 역할이 이래서 그런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알기가. 그래서 연구를 이제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결과를 명확히 얘기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최근에 해보고 있다 이제 막.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그 되면 최근에 자폐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변을 넣으면 기대 효과는 이제 자폐 애들은 굉장히 또 식사를 잘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이러면 더욱은 식이를 못하거나 이런데 오히려 뭐 과식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런 장 운동의 문제를 조금 교정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뇌로 상호작용이 일으켜지면 오히려 좀 이 친구의 자폐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에 오히려 대한 것도 장이 같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네, 그 부분도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난치병일수록 이렇게 해보는군요, 그냥. 뭐 다양한 치료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뭐 누구 변을 넣어줬더니 뭐 장 운동이나 이런 건 좋아졌는데 그 친구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던데 그 정신질환이 오히려 생겼다.
넣었더니 원래 네. 원주인의 정신이니 네, 뭐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못 갖고 왔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바꿔서 또 다른 사람 걸 넣었더니 이런 건 좋아졌는데 그 사람의 또 단점도 같이가 끌려왔더라.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장기 이식하는 느낌이네. 네. 근데 사실 장기 이식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된 것까지는 뭐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 하여튼 분변이 이렇습니다. 변이 의외로 그냥 많은 정보를 담고 버리기에는 있네요. 그냥 버리기에는 나름의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린 건 자폐나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주로 하지만 네. 특히 저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내가 나를 자극하면서 문제를 시키는 것들이라서 나를 좀 바꿔보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치료가 쉽지 않을 때 이런 분변 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생물을 바꿔줌으로써 변환에 어떤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뭐 그런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별별 다양한 질환에도 것들도 조금씩 해보고 있다.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생물 변화를 장내 미생물 변화를 최대한 유도하기. 저런 거는 무슨 근거가 있고 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좀 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할 수는 사실 없죠. 쥐에 주로 실험을 먼저 해보고 많이 결과를 얻는데요. 그래서 좋아지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이제 쥐와 사람은 좀 다르니까요. 이제 특히 또 쥐에는 이제 항생제를 먹여서 조금 이제 완전히 균을 다 없애고 또 이 균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실제적인 사람에게서도 같은 임상 결과를 얻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서 예. 당연히 동물 실험들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임상이 들어가는 거죠. 의외로 장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자꾸 깨닫고 있나 보네요, 인류가. 의외로. 네, 뭐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 저 같고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학원 보내고 뭐 과외 선생님 붙이고 닭달하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도 덜 들면서 효과는 짱인 게 뭐냐면 네. 매일매일 아이의 방을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거래요. 의외로. 왜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공부 습관을 들이거나 하는데 훨씬 더 학원 보내고 야단치고 맛있는 거 주고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걱정 많으시군요. 아, 애들은 아빠 닮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딸내미 걱정인데. 네. 영상 편지 잠깐? 아닙니다. 네. 변 얘기하다가 네. 우리 딸내미에게. 네. 어떤 그래서 변은 생각한 거보다는 그렇게 훨씬 더큰 효과가 쓸데없지는 있다. 않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을 그렇다면 잘 관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볼 텐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제가 제대로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특히 먹은 거에 대한 결과로 육안적 확인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변이 나오는 과정을 살짝 보면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은 제가 이제 가운데 패스를 했는데 예. 맹장이라는 부분에 도달을 해서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맹장 수술했어라고 옛날에 굉장히 어린 뭐 아주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맹장은 엄밀히 말하면 맹장 수술이 아니라 충수 수술입니다. 충수를 뗀 거고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해서 벌레충처럼 이제 벌레처럼 길쭉한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맹장 수술했다고 하자라고 충수 수술했어 하면 이해를 못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어를 교정하면 충수 수술을 받으셨던 거고 충수 예. 절제술을 한 거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올 때는 맹장으로 먼저 들어가요, 음식물들이? 맞습니다. 초입이 맹장인데 음식물의 기본적인 영양분은 거의 다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된 채로 이제 정말 흡수가 안 될 찌꺼기들과 수분들이 남은 채로 맹장에 도달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위로 가니까 상행이고요. 옆으로 가니까 횡행이고 횡단보도처럼 옆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아래로 가서 하행 결장이고 저기 S자는 모양이 살짝 S자로 휘어집니다. S자라서. 그래서 S자고 고들찍이라서 직장입니다. 그러네, 그런 쉽네. 순서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순서로 음식물 찌꺼기가 도달하면서부터 맹장에서 오른쪽 배에서부터 배를 완전히 다 훑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 옛날에 내 손이 약손이다 할 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오른쪽 호주머니인데부터 시작해서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 바퀴 왼쪽으로. 대변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분 흡수기 때문에 수분들을 다 흡수하다 보면 점차 대변 모양이 잡혀가면서 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장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변을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내밀어 갑니다. 마치 뱀이나 지렁이가 앞으로 꾸불꾸불 가듯이 그런 현상으로 가는데 전달. 제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못 보시게 된 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딱 바로 뱃속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변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부터 제일 중요하죠. 이제 대변의 모양을 우리가 대변을 관찰하면 볼 수 있는 게 모양, 색깔, 뭐 오감을 다 쓴다면 이제 냄새 요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대변 갖고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브리스톨 스툴 차트라는 요런 게 이제 이게 언제였더라? 1900년대 초반이었나? 하여튼 영국인가 어디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을 이제 7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앞에 2타입은 이제 약간 변비,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정상적인 변 모양일 수 있다. 5번째, 6번째, 7번째로 가면서는 이제 조금 설사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 앞쪽부터 이제 타입 1에서부터는 이제 일형에서는 뭐 워낙 변비 쪽으로 간 거니까 장의 운동이 느릿한 거고 염소똥 7로 갈수록 7번으로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설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장이 이렇게 온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 수분이 흡수가 안 돼서 그대로 다 나가면서 설사가 되는 거고요. 천천히 갈수록 수분이 계속 흡수가 되니까 딱딱해지는 완전 말라져갖고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변비 때 첫 변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걔는 거기 진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분이 없구나. 없을 것도 없을 정도까지 너무 오래 있어서 다 빨려 들어간 상태라 걔가 나오는 게 어렵고 너무 딱딱하니까 힘을 많이 줘야 되니까 뒤에 애들은 그래도 조금 얘보단 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뭐 다양하게 번역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염소똥처럼 단단한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딱딱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게 이제 변비성이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가늘어지면 교수님 요 정도는 저희도 대충 보면 알겠거든요.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굳이 뭐 요 부분은 그래서 모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길쭉하고 잘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의 두께가 좀 있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타입 4 정도.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색깔과 냄새인데 노란색, 황토색, 갈색은 뭐 정상적인 색깔이고요. 네. 누가봐 껍데기 색깔. 네, 그렇죠. 붉은색, 검은색, 하얀색, 올 회색, 녹색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빨갛고 막 진짜 센 노랗고 그 녹색이고 이렇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냄새도 뭐 그냥 대변 냄새, 뭐 그냥 우리 변 냄새 난다. 근데 그거보다 뭔가 좀 더 안 좋은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러면 분명히 변인데 왜 이런 냄새가 나지? 그럼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 거고요. 썩은 걸 먹었나? 그럴 수 있겠죠. 피비린내처럼 같이 피 냄새가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요 밑에 2개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색깔은 색깔은 특히 붉은색과 검은색을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물론 하얀색, 올, 회색도 신경을 쓸 필요는 있는데 거기랑 녹색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이나 회색 계열은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할 때 담즙이라는 게 내려가게 되는데 담즙이 약간 그 노란 색의 액체 같은 겁니다. 우리 막 그 곰에 쓸개즙 먹는다 하잖아요. 웅담하듯이. 췌장에서 나오는 거요? 나오기는 췌장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췌장은 췌장액이 따로 나오고요. 담즙은 간에서 형성돼서 이제 내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내려오면서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가 되면서 점차 갈색이 돼야 되는데 그 친구들의 나오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 먹은 것들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소화액이 떨어지면서 그때 생기는 게 이제 하얀색이나 회색 같은 양상의 변이 나오게 됩니다. 소화 요소가 없어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내 담도가 뭔가 막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긴 한 거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 뭐 약간 어느 정도 황달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다른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고요. 녹색도 많지는 않습니다. 녹색은 어떤 증상? 이 경우는 오히려 그게 나온 게 장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경우라서 이렇게 혹은 그리고 일부는 이제 먹은 거에 의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브로콜리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맞죠. 녹색 토마토나 채소. 수박 네. 먹으면 빨갛게 나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동반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아래쪽 두 개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녹색은 무슨 병은 아니에요? 브로콜리예요? 큰 병은 아니긴 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네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기는 하고 위에 두 개가 제일 문제죠. 붉은색과 검은색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정말 그 피가 정도면 나시는 분도 저 있고 정도 정말 피인데. 검은색은 이제 원래는 제가 요걸로 올린 건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집에서 나오는 춘장 색깔 춘장 색깔. 네, 그런 식으로 좀 짜장. 네 그런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혈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은 게 변에 피예요. 피가 있습니다. 네. 검은 것도 피고 빨간 것도 핍니다. 예. 둘 다 피인데 어디서 났느냐의 차이입니다. 항문 근처에서 나면 방금 만들어진 피가 싱싱한 피가 났기 때문에 빨간 피가 보이는 거고요. 저 멀리서 나면 위나 혹은 뭐 아까 맹장 이쯤에서부터 피가 나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피라는 게 적혈구인데 거기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햄이라는 거에 이제 철분제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산화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 산소나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난 피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가 거무튀튀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변과 섞여 나오기 때문에 까만 반 색깔이 아. 거무튀튀해집니다. 두 개 다 피가 난 건데 피가 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라는 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일정의 큰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동. 우리가 밖에서 입장권 끊고 그 동굴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누가 나오는데 이제 입장권 끊어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 이제 사람들 잘 나오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변을 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치면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나오면서 피를 묻히고 나와. 그러면 잘 나오던 애들이 왜 피가 묻지? 그러면 사고 났구나 안에서. 네, 안에서 이 친구들이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찢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동안 애들은 잘 나왔는데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오는데 뭔가 어디에 부딪히고 걸리고 찢어지고 안에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초입구 근처면 바로 피가 났기 때문에 빨간색이 바로 보이는데 저 중간 어딘가에서 하면 피가 이미 난 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 피가 이제 거무튀튀해진 상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변에 빨간 피가 섞여 있거나 혹은 거무튀튀한 색의 변으로 보인다면 짜장처럼 보인다면 내 장내 어딘가에 피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구나를 깨달아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려면 내 변을 봐야죠. 근데 고작 피 조금 났다고 내가 당장 힘들고 막 배가 너무 아프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관찰하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신호를 변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저희가 대장암을 검진받을 때 혹시 국가에서 검진을 하면 대변 자멸 검사라고 이렇게 예. 연락이 오는 게 있을 텐데 있죠, 혹시 있죠. 해보셨을까요? 저는 내시경은 받아봤는데. 네. 한번 사실 했어요. 내시경이 먼저가 아니라 대변에서 이제 분변 자멸 검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 내가 이 있는지? 변을 봤는데 뭐 피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검은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음. 이거를 좀 더 현미경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선행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당장 아프거나 문제가 없을 때 검진을 할 때는 그걸 먼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내면 꺼내서 현미경으로 봐요? 그 이제 그 저기 안에 그 출혈이 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키트처럼 된 것들이 있어갖고 뭐 그런 키트를 걸로, 꽂으면 네, 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드시겠다. 제가 확인하진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하실 거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어째 확인을 할 텐데 자멸 많은 검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나마 내 육안적으로는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변을 봤더니 이게 피 성분이 있어. 뭔가 이상한데 검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할 수 있게 그게 검진의 툴로서 쓰이는 겁니다. 물론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를 이제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피가 났다, 피가 묻어 있다. 그게 심지어 육안적으로 보인다, 검거나 빨갛게.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뭐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 변을 봐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모양 같은 경우는 뭐 4번 타입이 제일 좋지만 추후에 기술할 뭐 암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변이 끊어져서 나옵니다. 1번처럼 2번처럼 염소똥처럼 좀 끊어져서 나오고 잔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암이 때문에 있으면 대장암이 있으면 예, 그런 다른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이니셜로 우리가 처음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것들이 이제 나에게 또 보인다 이러면 나 이제 좀 이건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눈치채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변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찰. 끊어지는지 아니면 피가 묻어 나오는지. 그렇죠. 그럼 검은색으로 피가 변해 있다면 이제 한참 그 전에서 피가 묻었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맹장이나 뭐 이쪽에서부터 시작된 경우도 있고 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출혈이 예, 있으면 그 피가 묻어서 내려가서 대충은 대개는 어디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화기 중에서는 다양해요. 다양하고요. 사실 6,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위암이나 위궤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양도 조금 좀 영양 상태도 어렵고 식사도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고 옛날에 뭐 영양 결핍도 많고 조금 이제 잘 못 살고 이럴 때 그래서 위암이나 이런 게 더 많았었는데 그때는 위궤양이나 이런 걸로 인한 출혈이 되게 많았고요. 요즘 정말 위궤양은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를 토하거나 그런 변을 봤다고 하면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가시거나 이제 그래서 가시잖아요. 그럼 코에 줄을 꽂아갖고 저희가 코 속으로 물을 넣어서 헹구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빨갛게 나오면 이제 똑같은 거죠. 항문 쪽이 아니라 이제 빨갛게 다시 나오면 이거 위 어디서 출혈이 되는 거죠. 위쪽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간 맹장이나 어딘가에 출혈이겠죠. 끝에 내시경을 넣고? 아니요, 내시경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튜브를 넣습니다. 네. 그 코로 튜브를 넣으면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가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물을 쏩니다. 예. 당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네. 그냥 옆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베드사이드 프로시저라 그래서 그냥 침대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그걸로 이제 급한 대로 뭔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 속에서 그럼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출혈되는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빨간지 검은지 어느 위치에 뭔지를 물을 안쪽으로 쏘면 그 물이 어디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서 저희가 다시 뽑죠. 물을 그럼 물 마셔봐 하고 뽑으면 안 돼. 그럼 토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물을 다시 보려면 토를 하셔야 돼요. 그럼 넣었다가 다시 그래서 쭉 빨아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을 넣어드리면 그 상태로 이렇게 뽑아서 주사기를 물을 넣었다가 다시 이게 쭉 뭐지? 뽑아보면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변의 모양, 색깔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무슨 병을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변을 갖고 볼 수 있는 항문 근처부터 차차 하나씩 가보면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제 치질이 있죠. 네. 치질은 이 또한 또 약간 명칭이 잘못된 건데 항문에 생기는 질환의 총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 치질이 있어, 뭐 치질 수술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옳은 단어 선택은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치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치루, 치열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대표적인 치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으면 항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봤는데 피가 묻어 있다. 다 암이나 안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치핵을 보면 이제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 외치핵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이 나오다가 이 친구들을 건드리면서 부풀어 오른 혈관들이나 이런 게 좀 찢어지면 피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요게 또 중요한 게 평상시에 내가 치핵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암이 생겨서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돼도 나 원래 이랬어. 가끔씩 피 났거든 하고 안 가시더라고요, 병원을. 대장암이 생겼는데 네, 암이 생겨서 이제 피가 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 마스킹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치핵으로 인한 피가 났었기 때문에 나는 의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 피가 더 자주 나고 뭔가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치핵일 때보다는 암이 있으면 잔병감이 훨씬 생깁니다. 공간이 작아져서 암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니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이고. 좁아져서 변이 잘 못 내려가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와도 계속 변이 마렵고 소위 잔병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증상도 생기고 당연히 그 설사 변비가 오락가락 할 때도 있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이런 증상도 같이 오는데 이게 내가 치핵이라고 꽂혀있기 때문에 난 그 치핵에 의한 피였어. 원래 옛날에도 났었거든. 이렇게 그냥 생각을 더 이상 안 바꾸시고 거기에만 꽂혀있다 보니 한참 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 원래 그랬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잦아진다.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정기적인 검사를 하실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치핵일 경우 피가 날 수 있지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치루라는 거는 이제 뭐 항문 옆으로 길이 생기는 겁니다. A, B, C, D 뭐 이렇게 있는데 엉뚱하게 길이 또 생겨갖고 그쪽 길로 염증이 생기고 변 찌꺼기들이 옆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농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항문 옆쪽으로 막 피가 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치열은 이제 항문 쪽이 찢어진 겁니다. 안쪽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딱딱해지고 이제 우리 흉터 생기는 거 있잖아요. 상처가 다시 나면 그런 식으로 안쪽이 딱딱해져 갖고 변을 볼 때마다 찢어지고 다시 조금 흉터 잡혔는데 변이도 보면 찢어지고 이럴 때는 이제 또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조금 넓힐 수 있게 뭐 이런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변을 볼 때마다 다시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찢어서 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고 힘들어하시긴 하거든요. 저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조금 터줍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을 약간 완화시키면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대변을 안 보고 있는 이 시점에는 괄약근이 항문을 꽉 잡아주고 있죠.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변을 보러 가서야 이제 우리가 릴렉스를 하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니까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좀 터줘서 살짝 이걸 약하게 해주면 이제 이분들은 저 관략근을 터준다는 조금 끊어주는 거죠, 살짝. 관략근이 힘을 못 쓰도록 조금. 그 말은 왜냐면 이게 지금 평소에도 잘 안 오므려지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면 변질금이 생길 수가 세겠네요. 있죠. 그래서 좀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우선 뭐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치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로 변에 빨간색의 피가 묻는 경향이 높은 그렇겠죠. 변을 볼 거니까 그런 변을 보셨을 때 난 이런 거야 원래라고 너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대장암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자기가 구별할 방법은 없어요? 직접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곳에서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거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들고 있는 개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실염. 네, 이거 좀 듣기 어려우신 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개실이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대장의 모양에서 옆으로 볼록 이렇게 엠보싱처럼 별도의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용융이 밖으로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개실이 뭔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이 말이 개실염?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말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더라고요. 바로 휴게실이라는 게 있죠. 휴게실. 휴게실이 뭐냐면 우리가 휴게실의 뜻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지을 때 뭐 하는 공간, 뭐 작업 공간, 뭐 하는 공간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근데 내가 쉴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한 곳을 따로 만들어서 빼놔서 따로 공간을 하나 따로 빼서 여기서 쉬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 별도로 외에다 따로 조그맣게 뺐기 때문에 그게 개실인데 쉴 공간이라서 휴게실인 거더라고요. 그렇게 별도의 공간을 새로 빼놓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 생깁니다. 뭐 소장 이런데 소장은 잘 안 생기긴 한데 뭐 있긴 있습니다. 위에도 좀 생기기도 하고 방광에도 생기고 이러는데 대장에 좀 주로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왼쪽 그 S자 결장 이쪽에는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개실에 대해 찾아보면 동양인은 또 오른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이게 달라요, 개실이. 그래서 개실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부 왼쪽 개실에 대한 그 S자 결장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외국 애들이. 외국 애들은 오른쪽 개실을 본 적이 없어서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실 때문에 뭘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S자 결장 개실 얘기만 있고 오른쪽에는 맹장 쪽 상위 결장 개실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 2년 전에 저희 대장학문외과 학회에서 대장학문 학회에서 이제 오른쪽 우측 개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또 이제 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에비던스 만들기 어렵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자꾸 옆으로 껴지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저런 부분은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우리가 치아에 뭐가 끼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꼈는데 안 빠지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충치가 되고 썩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런 데서 막 피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피와 이런 분들은 이제 통증도 좀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배가 아파지면서 내가 어디에 개실이 있는지 아시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가 아픈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또 피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이라는 게 정상에서 용종이 생기고 용종이 점차 커 나가면서 암으로 발전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라고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5년에서 10년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잡혔으면 괜찮을 텐데 특정 시기가 지나가면 암으로 변형하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5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종 상태에서 잘라주면 대장암으로 발전하진 않아요. 이미 잘라서 없어졌으니까 발전할 수 없죠. 없앴으니까. 안 잘랐으면 발전하는 녀석이에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용종.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잘라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용종이 크게 뭐 한 3-4가지 타입이 있지만 대부분 크게 2가지 타입인데 선종과 과증식성 용종이라는 2가지가 대표적인데 선종은 암으로 변형하지만 과증식성 용종은 암으로 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관적인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 분은 다음 해에 또 해도 이만큼 있어요. 장 안에. 체질적으로 또 자꾸 생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드름처럼 짰는데 또 생기고 피부 안 좋은 분은 계속 좋은 사람은 뭐 뭘 해도 좋잖아요. 별로 용종이 없으신 분은 없는데 많이 나오는 분은 또 하면 또 많이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암이 생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오른쪽 사진처럼 굉장히 큰 게 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변이 나오면서 저런 부분들을 쓸고 지나가면 저게 뜯어지면서 피가 납니다. 왜냐하면 암은 이제 급하게 빨리빨리 자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라지 않고 막 소위 말하면 부실공사처럼 자라나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거기 있는 혈관들이 다 이렇게 피가 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혈변으로 관찰이 될 수 있죠. 뭐 이 외에도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크론병이나 이런 거에서 혹은 뭐 그 궤양성 장염 이런 부분에서도 뭐 피가 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변을 꼭 잘 관찰해 주셔야 되고 대변 자멸 검사를 잠깐 뭐 말씀드렸었지만 피가 나온다고 다 대장암은 아니지만 또 이 대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또 안심을 할 수는 사실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을 내놓으면 막 단순 이런 자멸 검사 말고 더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연구했던 것도 하나 있고 이서진 씨가 광고를 했었나? 요즘은 안 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만들어진 키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 말고 다른 걸로 찾는 거죠. 암 관련된 유전자 같은 걸로. 미국에서는 이제 콜로가드라 그래갖고 아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검진용으로 단순 피가 있냐 없나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보는 것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제 검진용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도 이제 점차 내시경 안 하고. 네, 그렇죠. 우선은 그걸로 먼저 체크하는 거죠. 예. 내시경은 가장 현존하는 가장 확실하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용종일 경우는 치료까지 완벽히 할 수 있는 최고의 디텍션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예. 워낙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고 환자들이 하기 힘들어하니까 약을 먹고 장을 비워야 되고 네.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내시경에 비해서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드물긴 한데 가끔 내시경을 하다 장이 터집니다. 네?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게 들쑤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장을 그냥 쑤신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장은 마치 그
우리가 요번에 개점한 새로 오픈한 치킨집 가면 그 앞에 이 풍선 인형 있잖아요. 그 풍선 인형이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데 바람을 딱 넣어주면 뿡 커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이 이렇게 찌부러져 있는데 내시경을 할 때는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쫙 부풀리거든요. 그래야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찌부러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인형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뭘 확인하려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공기를 채워서 빵빵하게 해야 여기 뭐 묻었네 이게 안쪽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경을 그렇게 하는데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가다 보면 또 이제 예전에 수술을 받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장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리 유착이 심한 분도 있고 또 길이가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게 긴 사람들은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힘을 준다거나 혹은 가는 길이 안 돼서 결국은 터지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진으로서의 사실 역할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1차적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검진으로 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 좀 확인해 볼래라고 대장내시경을 했다가 장이 터져서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이러면 내가 이거 검진을 왜 했어?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검진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미리 좀 일반 먼저. 모든 국민들한테 할 거면 그래서 변을 갖고 하는 걸로만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게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혹은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이제 진단의 정확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콜로가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런 뭐 얼리텍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변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디텍션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단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대장내시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있는 건 알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장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S자결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단 이걸 통해서 선별돼서 확실한 사람만 하면 해도 되니까 불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어지니까 보다 조금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대장암인 경우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없군요. 예. 예,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대장암인데 대장암이라고 하면 결장암과 직장암이 섞여 있고 그런 혈변에다가 말씀드린 잔변감, 체중 감소,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 거를 또 너무 또 무시하셔서 뭐 어저께도 오신 분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보니까 내시경 보면 이만해. 이건 뭐 적어도 반년 이상 된 거야.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이 7월이니까 작년 겨울에도 좀 이렇게 피도 나고 이러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긴 했었는데 이러시는 거죠. 이미 이게 사인을 주고 있었는데 대변이 나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7개월 만에 그렇게 크게 자랍니까? 네. 그 전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넉넉 잡고 그때 얘기한 거고 이미 여름 뭐 이때부터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때쯤에 얘기하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애매하니까 제가 봐도 확실하게 이때쯤부터는 무조건 증상이 있었겠다 싶은 시점을 말씀드린 거죠. 이거 한 1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별 증상 없었을 수도 있고 한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상이 있었겠다 싶으니까 이제 제가 얼추 이번 겨울에는 이러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꼭 혈변이 아니더라도 잔변감, 체중 감소, 복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변 습관의 변화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설사를 쫙쫙 했다 어떤 때는 변비했다가 막 그리고 변이 끊어지게 나오고 이렇게 길게 한 15cm 정도 딱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시작하면 바나나 같은 거. 네, 그렇게 안 되고 막 계속 3cm 끊어 나오면 이 아까 암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찌부되고 눌려서 약간씩 끊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암이나 이런 게 걸린 분들은 매번 끊겨서 나와요? 뒤집어 말하면 바나나 같은 거 대장사랑 먹으면 나오는 이만한 거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안 걸린 거예요? 대장암은 아닌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항문 근처가 아니라 좀 저기 그 맹장 그쪽에 가 있었다면 암이? 사실 다시 나오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맹장 쪽이 아니라 한 횡행이나 이렇게 하행결장 쪽 근처에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매일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내 변이 원래 색깔이 이랬나? 원래 이 정도였나?를 평상시에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먹는 거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만 네.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날
회로 막 먹고 잔 날하고 네. 술을 드시면 또 좀 헷갈리지만 술을 안 드시고 회만 먹은 날하고 전날 막 삼겹살에 뭐 고기만 막 먹은 날하고 술은 빼고 술을 안 드셔야 되겠지만 다음 날 대변을 보면 이 느낌이 달라요. 불편감이 훨씬 회를 먹고 이렇게 생선만 먹은 그런 뭐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은 날은 훨씬 변보기가 좋고 편하고요. 뭐 이렇게 곱창 뭐 막 삼겹살 기름기 많은 거 고기 육류로 먹고 나면 변 냄새도 황화수소가 많아서 또 냄새도 더 날 뿐더러 그래요. 변도 또 보기가 좀 힘들고 이렇습니다. 술이 섞이고 이제 다른 안주가 섞이면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희석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종종 내 변을 확인해 줬다면 이거 분명히 좀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 내리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러신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샥 돌아보시고 어두우면 가끔 이렇게 핸드폰 다 들고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까맣지 않는가, 뭐 빨갛지 않는가, 라이트를 켜서 보시면 됩니다. 녹색이지 않는가. 녹색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 검진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안 아플 때 체크하라는 건데 아프고 체크하니까 저도 지금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갖고 오늘 아침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허리 뭘 복대 같은 걸 메고 있거든요. 이게 아프고 하려니까 안 아팠을 때 미리미리 좀 신경 쓰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이럴 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고요. 화장실에서 변 본 후에는 대변 관찰하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암 뭐 이런 거 말고는 대장에 생기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뭐 치질 이런 것들 많이 생겨요. 주로 보시는 환자들은 저는 이제 사실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암 환자를 환자들, 위주로 암 보죠. 환자들. 네, 암 환자를 위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들 아까 조금 안 나왔지만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파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치질 치액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의료 체계 요즘 의정 사태가 벌어져서 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차, 2차 병원들에서는 주로 그런 치질, 치액, 치루, 치열에 관련된 항문 질환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좀 더 이제 암 치료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추후 항암 치료 이런 것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큰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롤이 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암 환자 위주로 하고 주로 있죠. 대장 뭐 전문이시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요런 걸 좀 한다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 위해서 나는 요런 유산균 먹지롱부터 아니 나는 유산균 절대 안 먹지롱 뭐 유산균은 뭐 하루 종일 뭐 저 케겔 운동 하지롱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진짜 다 뭔가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약간 이런 의정 사태가 나고 오히려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 다른 기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할 수가 없어서 예. 배울 사람도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어떨 때 시간이 나기도 하는데 이게 난다고 또 운동으로 막 연결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참 크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고 어떤 운동이라도 다 좋습니까? 땀 빼는 운동이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 말씀하셨는데 연습하시면 사실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그 대장문외과 의사끼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대장암 걸려도 좋은데 직장암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직장암이 항문 근처다 보니까 예. 수술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항문을 아예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열어놔야 되는 구멍이 늘 아니, 그쵸. 구멍이 있어야지 변이 나가야 되니까 네, 예. 최악의 경우 항문에 있는 암이 있으면 항문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영 항문으로 변을 못 보고 없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배로 변을 보게 되거든요. 아 거기는 그럼 그냥 꿰매버리고 네, 그러니까 장루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변을 보게 되는데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장루도 이제 또 할 얘기가 이만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술도 좀 어렵고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농담 삼아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적어도 직장암은 직장 수지 검사라 그래서 항문에 손가락을 저희가 넣어서 항상 대장문외과 의사들은 환자가 오시면 이런 히스토리 테이킹을 다 하고 피가 났는지 뭔지 다 얘기 듣고 내시경을 하신 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위치를 알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워서 항상 항문을 손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덩어리는 튀어나와 있을 테니까 안에서 만져질 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대충 10cm에서 11cm 정도 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 손가락 길이를 대충 파악하면 이 선에서 만져지는 거는 한 10몇 cm 선까지는 뭐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액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하는데
농담 삼아 아씨 이것만 확인해 달라고 여기만 없나 내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농담 삼아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맨손가락 하면 안 되고요. 장갑 끼고 젤 바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당연히 하지 안 다치게. 근데 어쨌든 거기만 없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수술도 사실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대장암은 그 치료 그러니까 수술 뭐 치료 성공률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높은 편이에요. 높죠. 높습니다. 네, 좋고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꽤 괜찮은 논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전 세계 81개 나라에 네. 국가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에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대장암, 뭐 직장, 뭐 갑상선암, 유방암, 생존율 다 나오거든요. 그런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뭐 많겠지만 대략 81개국을 추렸어요. 네. 대만도 있고 네덜란드, 스웨덴, 뭐 미국 뭐 이런 몇 개 국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한 81개국 정도가 71개였나 81개가 됐는데 18개의 암종, 유방암, 대장암, 뭐 간암, 위암, 그래서 18개의 암종을 갖고 생존율과 뭐 이런 걸 쫙 분석을 했는데 위암,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발병률 세계 1위, 생존율 세계 1위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둘 다인데요. 되게 애매한데 웃긴 건 발병률이 1인 겁니다. 제일 많이 나. 무슨 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대장 내시경을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 할게요 하면 해주잖아요. 해주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요? 왜? 의료비 낭비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나 가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약도 먹고 비우고 뭐 해야 되는데 깨끗하신데요. 나 그냥 괜히 걱정돼서 한번 해봤어요. 아니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미국은 뭐 이런 나라는 특히 또 영국식 의료를 하는 나라는 다 공짜입니다. 대신 대신 다 공짜니까 필요한 애들만 해주죠.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간호사 선생님들 이제 외국 나갔는데 진단 받으면 고지 써서 사기야. 왜냐면 너무 늦게 대부분 뭐가 문제가 생길 때쯤 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관찰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문제된 다음에 이제 왔으니 그러니까. 암이네요 했는데 이제 말기네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빨리 디텍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종이 요만한데 떼봤더니 암이야. 그럼 이 환자도 암 환자인 거고 죽을 사람도 암 환자인 거고 다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암 환자 요만한 암도 많으니까. 근데 대장 내시경 치료가 다 끝났어. 네. 그러니까 이 암으로는 죽지 않는 건 사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초기암이 많기 때문에. 초기암이 많으니까 그렇기 완치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당연히 수술적인 문제도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수술을 또 굉장히 잘하죠. 저희한테도 뭐 인도, 싱가포르 친구들이 와서 배우고 이렇게 저희 병원에 와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빨리빨리 도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야 보험이 안 되니까 어차피 사보험이니까 하는 건데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 호주에 있던 어떤 외과 전공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레지던트를 2년 뒤에 끝낼 건데 2년 차니까 4년 차가 되면 끝나면 이 병원에 와서 네 밑에서 배우고 싶다. 대장암문외과를. 그래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그 당시에 로봇 기계가 6개인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넌 뭘 배우고 싶냐니까 로봇을 배우고 싶다. 그래 왜?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병원에 한 6, 7개가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호주 전국에 6개가 있는데 니네 병원에 다 있네? 그래요? 네. 그래갖고 호주도 이제 영국식 의료를 좀 따라가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완전히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이 되면서 이제 포기를 그렇게 했었죠. 됐구나. 이게 의료가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사실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뭐 동네 가서 뭐 해주세요 하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 지역 주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건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괜히 문제 생기면 또 욕먹고 옆에 있는 애는 그냥 해주면 저쪽 병원을 해주는데 왜 안 해줘요? 그러면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소신진료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막 좀
의료 체계가 망가지는 건 있지만 대신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도 빠르고 빨리빨리. 동시에 치료도 빨리빨리 되고 또 우리 국민성이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치료가 빨리 잘 되는 편인 건 사실인 것 평소에 변을 잘 관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뭐 검사하는 걸 받고 네네. 그냥 자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처럼 받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치만 사실 아까 여기 제 마지막에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려면 건강한 상황에서 체크를 해야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같은 거는 그럼 몇 년에 재밌는 한 번.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 연구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만약에 용종이 하나도 없었다. 네. 정말 깨끗했다라고 하면 음. 몇 년이었다. 10년도 아니었는데 15년인가 있다 해도 된다라는 된다. 논문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더 길게 해도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런 논문이 나오는 나라들은 이제 의료 비용이 대부분 나라에서 전부 다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걸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드는 편이고 근거를 그런 근거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고 음.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 대장 내시경도 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술자의 또 기술이 이 움직이는 인형을 이렇게 폈지만 관찰을 하면서 나오다가 만에 하나 혹시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엄청 큰 건 놓칠 수가 없지만 뭐 작은 그런 부분들도 것들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때 괜찮았다고 작은 거는 놓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럴 들면 수 그러면 있으니까. 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그 작은 거 이만큼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한번 또 병원 조금 한가해지실 때 혹시 있으면 한 번 더 나와서 또 다른 얘기도 해주세요. 예, 그럼요. 저는 예. 뭐 언제든지 불러.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윤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